때로는 고요히 명상에 잠기게 하고 때로는 격렬한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소리의 세계. 20세기 서양 음악의 전위 속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음향을 개척한 작곡가 윤희상. 그의 음악은 동양의 철학과 서양의 기법이 빚어낸 신비로운 조화이자 깊은 균열을 품은 시대의 비극을 노래합니다. 그의 선율은 한국 전통 음악의 농연과 서양 현대 기법의 다성적 울림을 절묘하게 엮어냅니다. 마치 동양화의 여백처럼 숨쉬는 공간과 서양 건축의 견고함이 공존하는 듯 윤희상은 두 세계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음악 언어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화로운 융합의 이면에는 한반도의 비극적 역사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식민지와 분단의 고통 속에서 피어난 그의 예술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 시대의 아픔과 민족의 정안을 짊어진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동서양을 넘나들며 격동의 20세기를 온몸으로 겪어낸 한 예술가의 초상이었습니다. 음악적 혁신과 개인적인 비극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윤희상은 조화와 균열 속에 영원히 기억될 자신만의 서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1917년 한반도를 짓누르던 일제강점기 경남 통영의 아름다운 땅에서 윤희상이 태어났습니다.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시대였지만 어린 그에게 통영은 바다와 산 그리고 삶의 소리로 가득한 강렬한 영감의 원천이었죠. 이 시기의 경험은 그의 음악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린 윤희상은 고향 통영의 자연 속에서 갯벌의 숨소리, 파도, 새들의 지저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마을 잔치에서 울려 퍼지던 농악과 무속음악, 어머니의 민요 가락이 그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었죠. 이렇듯 식민지 시대에도 꿋꿋이 이어지던 한국의 전통 선율은 그에게 가장 근원적인 음악적 뿌리가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전통 문화는 말살의 위협 속에서도 끊임없이 생명력을 이어갔습니다. 어린 윤희상은 이러한 억압과 저항의 분위기 속에서 소리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전통 음악은 단순한 가락이 아닌 민족의 정신이 깃든 살아있는 언어였던 것입니다. 통영에서의 유년 시절과 한국 전통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는 그의 음악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주춧돌이 됩니다. 이는 훗날 동서양 음악의 경계를 허물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음악 언어를 창조하는 데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었죠. 조화와 균열 속에서 싹튼 그의 음악적 뿌리는 이제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전쟁의 상처 속에서도 윤희상은 음악적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넓은 음악의 세계, 특히 서양 현대음악의 심장부를 향해 유럽으로의 항해를 결심합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한 그의 발걸음은 새로운 음악적 깨달음의 서막이었습니다. 베를린에 도착한 윤희상은 다름슈타트 국제 현대 음악 여름 강좌에서 파격적인 아방가르드 음악을 접합니다. 당시 유럽을 휩쓸던 총렬주의와 우연성 음악은 그에게 충격과 동시에 깊은 영감을 주었죠. 서양 음악의 최전선은 그의 기존 관념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서양 아방가르드 기법을 단순히 모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양의 선율과 서양 현대 기법을 융합하려는 치열한 고민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았죠. 하나의 중심음을 중심으로 복잡한 장식과 미분음이 얽히는 주요음 기법이 싹트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주요음 기법은 한국 전통음악의 농연과 식임새처럼 하나하나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독특한 언어가 되었습니다. 동양적 사유와 서양적 기법의 절묘한 조화는 그에게 국경을 초월한 새로운 음악 세계를 열어주었죠. 이는 윤희상 음악의 강력한 정체성이 됩니다. 유럽 유학 후 윤희상은 서양 음악의 최전선에서 자신만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는 한국 전통 음악에서 그 해답을 찾았고 특히 음정 사이를 미묘하게 오가는 농의 개념에 주목했죠. 이는 그의 음악 언어를 형성하는 독자적인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윤희상은 서양 악기의 한국 전통 음악에 농을 불어넣었습니다. 현악기의 미세한 음정 변화, 관악기의 꺾는 소리 등 서양 음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섬세한 표현력을 창조했죠. 이로써 그의 음악은 동양적 숨결을 품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나아가 그는 한국 전통 궁중음악, 아악에서 영감받아 음악적 공간과 호흡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단일 음이 길게 이어지며 만들어내는 정중동의 미학, 그리고 여백 속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의 에너지를 서양 현대 음악 기법과 결합한 것입니다. 이러한 동서양의 조우는 그의 대표작 리악, 아레악과 가사 등을 통해 세계 무대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서양의 형식 속 동양의 혼이 숨쉬는 윤희상만의 독창적인 음향세계는 그를 20세기 가장 중요한 작곡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1997년 작곡가 윤희상에게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닥칩니다. 이른바
동백님 사건으로 그는 스베를린에서 한국중앙정보부에 의해 납치되어 조국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조국 분단의 비극이한 예술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순간이었죠. 자유로운 창작은 물론 생존마저 위협받는 혹독한 시련이 시작됩니다. 차가운 감옥에 갇힌 채 윤희상은 외부 세계와 철저히 단절됩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만은 음악으로 타올랐습니다. 어떠한 악기도 없이 그는 오직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절망 속에서 새로운 선율을 찾아냈습니다. 인간 존엄과 자유를 향한 그의 예술로는 고통 속에서 더욱 깊게 벼려졌습니다. 옥중에서 그는 나비의 미명과 같은 작품들을 머릿속으로 작곡하며 고통과 간절한 자유를 노래했습니다. 동양 철학적 사유와 서양 아방가르드 기법이 결합된 그의 음악은 절망의 끝에서도 여전히 새로운 길을 모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선 시대의 비극에 대한 예술가의 처절한 저항이었습니다. 수감 2년 만에 석방되었으나 동백님 사건은 그의 음악과 삶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겼습니다. 그는 조국 땅을 밟지 못한 채 베를린에서 세계의 아픔을 보듬는 음악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선율은 개인의 고통을 넘어선 인류 보편의 아픔과 화해를 향한 메시지로 영원히 울려 퍼집니다.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예술로는 그렇게 비극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비극적 삶에도 불구하고 윤희상의 음악은 시공을 초월했습니다. 동양의 철학과 서양 아방가르드의 기법이 융합된 그의 독창적인 사운드 세계는 현대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는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며 진정으로 세계적인 음악 언어를 창조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음악은 단순한 미학적 탐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예술가의 비극적 운명은 그의 작품의 깊은 비애와 저항의 정신을 아로새겼습니다. 그의 선율은 분단된 조국과 억압받는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 시대를 관통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윤희상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음악은 전 세계 공연장과 학계에서 여전히 연주되고 연구되며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동양적 사유를 서양 현대 음악의 언어로 승화시킨 그의 업적은 수많은 후대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주며 문화 간 교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제 윤희상은 한반도의 비극을 넘어 동서양 화합과 평화를 염원하는 예술가로 기억됩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소리를 넘어 우리에게 깊은 사유와 영원한 질문을 던집니다. 경계를 허물고 소통하며 진정한 조화를 이루고자 했던 그의 정신은 시대를 넘어 영원히 우리의 가슴 속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